네, 속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2.64%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미증시 인사이트인데요. 오늘은 와우글로벌 멘토 윤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제가 속보로 전달해 드렸는데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4조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반도체 섹터 자체가 어쨌든 과거에도 고성장을 보였던 섹터이고 이제 금년도 들어서도 사실상 회복 구간에 있어서 가장 많은 ETF들이 자금을 주입하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가장 고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주목받는 게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 부분인데 사실 엔비디아가 이걸 좀 비껴가는 기업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팹리스 기업 입장에서는 수주를 이제 다른 파운드리 기업들에다 주는 입장이고 실질적인 원자재 수입은 해당 공장들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팹리스 기업은 사실상 매출은 찍지만 본인들이 직접 원자재를 수입하는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상당 부분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 내부에서도 마이크론이나 이런 IDM 섹터들의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본인들이 직접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격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4조 달러가 넘었다는 소식과 함께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관세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세 서한이 오고 갔지만 4월 해방의 날과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8월 1일 이후로도 관세를 유예할 수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에는 꼭 할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었죠. 현 관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이제 폭락장을 맞고 나서 사실상 이제 관세에 대한 본인의 어떤 정책들을 공격적으로 시행하기에 굉장히 리스크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 위험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30% 이상 폭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금융권들 대다수의 펀드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MDD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제 저희도 이제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런 MDD가 발생하게 되면 고객 자산을 이제 환매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대규모 자본들이 시장에서 유출되게 되고 시장이 더 큰 폭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4월에는 공격적으로 시행을 하면서도 어떤 증시의 하락을 크게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공격적인 발언까지 했었는데 그 폭락장을 보고 나서부터는 이제 명확하게 스탠스가 이 폭락장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세 조치에 대해서 지속적인 유예 가능성을 먼저 언급해가지고 시장의 폭락을 막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트럼프가 만약에 시장이 뭔가 폭락하는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세게 보인다. 그럼 바로 이제 어떤 본인의 관세 유예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발표하면서 본인의 어떤 관세 정책에 대한 관망을 철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시장의 실질적인 충격이 생각보다 과거처럼 크게는 절대 안 나타날 걸로 보이고 다만 이제 특정 섹터들, 실질적인 관세 시행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섹터들은 어쩔 수 없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 섹터별로 나눠서 어떤 인덱스에 대한 투자들을 집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세 관련된 코멘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중에는 6월 FOMC 회의록이 발표되는데요. 지난달 FOMC 이후로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와 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7월에도 금리 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좀 비둘기파적인 의사록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7월 가능성은 그냥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미증시 레포트들, 글로벌 레포트들을 많이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발행을 할 때 이 부분을 많이 체크를 하는데 이미 시장 이제 FD 워치를 보시더라도 FF 선물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9월과 12월 인하 가능성 이 두 번을 가장 높게 보고 있고 7월은 그냥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가능성은 그냥 낮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의사록 자체 이전에 다플롯이 이미 발표가 됐었고 다플롯 상으로도 2회 가량의 인하를 전망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수치에 비례하는 어떤 의사록 발표들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의사록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하나가 있다라면은 실질적으로 의사록 상에서 관세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현재 기조로 볼 때는 굳이 이제 의사록에까지 관세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만약에 뭐 몇 퍼센트를 도달했을 경우에는 인하에 대한 철회를 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들을 달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좀 현실적으로 인하 가능성이
가능성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시장이 반응할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발표될 FOMC 회의로 관련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은 종목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관련된 소식입니다. 현재 아마존이 아마존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이 프라임데이를 진행 중인데 첫날 4시간 동안 매출이 전년에 비해서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프라임데이 관세와 고물가 때문에 예전만 못한 것 같은데 이 점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 좀 명확할 것 같아요. 각 국에서도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미국 내에서도 아마존을 통해서 대다수의 다른 국가의 물품들도 구매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관세로 인해서 현재의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을까에 대한 우려감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굳이 사더라도 지금 시점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 정책이 좀 안정화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굳이 이번 시즌에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존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커머셜 매출이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저조할 걸로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건 이제 아마존뿐만 아니라 각국에 있는 대다수의 커머셜 업체들도 마찬가지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그리고 월마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커머셜 파트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좀 하나 기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마존의 핵심적인 이익은 이 커머셜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AWS에서 대부분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아마존은 과거 대비해서는 이 사업부의 비중은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존이 주가 타격을 크리티컬하게 받지는 않을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마존 물론 이커머스 시장도 중요하긴 하지만 AI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시장도 중요하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클라우드 사업 부분은 B2B 매출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B2B 매출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리니어하게 나오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관세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클라우드는 어쨌든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세에 직접적인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매출들이 각 국가에 있는 리전이라는 형태의 클라우드 사업부들이 각 국가에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 사업부들에서 내는 매출들을 총합해서 연결 매출로 본인들이 찍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감소할 부분도 전혀 없고요. 오히려 이제 현재 AI 엔진들이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에 태워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매출 비중은 더 공격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AWS에 대한 부분 매출이 어느 부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를 할 것이고 그리고 AI 섹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점유율이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나 혹은 구글 같은 기업들 대비해서 얼마나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느냐 이런 구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아마존이 뭔가 주가 타격을 크게 받아가지고 뭔가 꼬꾸라지고 이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중요하게 보실 부분이 AWS나 지금 애주어 그다음에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이렇게 세 가지 경쟁 업체들이 있는데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주르가 아니고 애주어죠. 애주어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제 3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WS와 애주어가 사실상 원투를 다투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기존의 앱 서비스, 웹 서비스 시장일 때 움직이던 흐름이에요. 그래서 앱 서비스와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마존이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AI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판도가 분명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요거를 방송에서도 제가 몇 번씩 얘기를 드렸었는데 애주어, 즉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AI 기반으로 세계관들을 잘 구축하고 있는 상태예요. 개발자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깃허브 같은 서비스부터 해서 AI 내부에 챗GPT와 실질적으로 독점 공급한 코딩 툴을 제공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주어가 되겠고 AWS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는 점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W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로드라는 엔트로픽의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본인의 AI 모델들을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클로드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AI로서의 안정성이 높다라고는 평가는 받는데 사실 챗GPT만큼 인기몰이를 한 시스템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이 사실 1위로 선호하고 있는 건 아직까지 GPT가 맞습니다. 그래서 애주어의 유저가 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AWS는 감소하고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압도적으로 주가 성장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라는 점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 관련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와우 글로벌 멘토 윤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